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구나.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싶었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김정희라고 해요. 올해 55세예요. 남편은 62세. 7살 차이 나는 부부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년 부부. 그런데 저희에게 일어난 일은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제 남편은 2번의 뇌경색을 겪었어요. 거의 침대에서만 지내시고 제가 24시간 간병을 하고 있었거든요. 젊을 때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병이 든 후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짜증과 불만만 늘어갔어요.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남편 간병에 도움이 되려고요. 일주일에 2~3번은 다른 어르신들도 돌보면서 용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똑같은 루틴의 반복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씻겨드리고, 약 먹여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정희라는 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간병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장을 보러 나갔어요. 아파트 우편함에서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죠. 묻지 말고 떠나요. 혼자가 아닌 하루를 선물합니다.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는 당일치기 여행이래요. 중년층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전단지 하단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중년의 소소한 일탈, 안전하게 즐기세요. 저는 처음엔 웃었어요. 이런 황당한 광고도 다 있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저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났어요. 결혼한 지 25년 동안요. 아내로, 엄마로, 간병인으로만 살았거든요.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그 전단지를 꺼내봤어요.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더라고요. 김정희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본 게 언제였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죠.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 나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냈어요.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이런 전화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기요, 이번 주 토요일 프로그램 있나요? 상냥한 여성 직원이 답했어요. 네, 강원도 당일 코스 있습니다. 아침 7시 출발해서 저녁 9시 도착이에요. 혹시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대부분 40대에서 60대 분들이세요.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예약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빨리 뛰더라고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 혼자 두고 여행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날은 아들이 아버지 보러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하루 정도는 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이런 게 바람 피우는 마음의 시작인 건 아닐까.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 하루치 식사와 약을 미리 준비해뒀죠. 죄책감에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아들에게도 다시 한번 당부 전화를 했고요.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걸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바람을 피우러 가는 것처럼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있어서요.
저녁에 돌아올게요.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와서 저도 놀랐어요. 평생 거짓말 한 번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모임 장소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도착해보니 비슷한 연령대 남녀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모두 낯선 얼굴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눈인사만 주고받았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저와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 진행자가 각자 파트너를 정해줬어요. 제 파트너는 단정한 차림의 50대 후반 남성이었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신사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분이 창가 자리를 양보해줬어요. 고맙습니다. 인사하며 앉았죠. 처음엔 서로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제가 긴장이 되어서 말을 걸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버스가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런 여행 처음인가 봐요. 긴장한 것 같네요. 그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따뜻하면서도 차분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티가 많이 나나요? 제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이라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분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그냥 현우라고 해주세요. 저는 수연이라고 해주세요. 저는 순간적으로 대학 시절 친구 이름을 댔어요. 진짜 이름을 말하기가 왜 그렇게 부끄럽던지요. 현우 씨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차분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있었거든요.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음식, 여행지, 영화,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죠. 특히 동갑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요. 더욱 대화가 즐거워졌어요. 저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나이 차이 많은 남편과는 항상 세대 차이를 느꼈거든요. 하지만 현우 씨와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공감대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함께 들었던 노래, 경험했던 사회적 변화까지요. 버스 안에서 2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요.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버스가 동해안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어요. 저는 창밖 푸른 바다에 가슴이 설렜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병원과 집만 오가던 일상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거든요. 현우 씨가 말했어요. 수연 씨,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웃지 못하고 살았는지를요. 펜션에서 짐을 풀고요. 방 배정은 추첨으로 이뤄졌어요. 모두 1인 1실이었죠. 저는 혼자 방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자유구나.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 시간. 아무도 돌봐야 할 사람이 없는 시간. 그 자유로움이 낯설면서도 달콤했어요. 점심은 마을 횟집에서 신선한 회를 먹었어요. 저는 평소 남편 때문에 외식을 거의 못 해봤거든요. 맛있어요? 현우 씨가 물었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요. 그 후 자유 시간이 주어졌죠. 혹시 등대까지 같이 걸어볼래요?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 함께 있고 싶었어요. 좋아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저는 오랜만에 자연의 소리를 들었어요. 평소에는 남편의 신음소리, 텔레비전 소리만 들었거든요. 가끔 파도가 밀려와 발끝을 적시자 현우 씨가 재빨리 저를 파도에서 멀리 당겨줬어요. 그럴 때마다 손이 스치면서 미묘한 설렘이 일었어요. 저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이런 감정이 아직 제 안에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수연 씨는 평소 취미가 뭐예요? 현우 씨가 물었어요. 글쎄요.
요즘은 특별한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과 가정 사이에서 제 시간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도 비슷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었어요. 현우 씨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어요. 예전에는 클래식 기타를 조금 쳤어요. 학창 시절부터 좋아했거든요. 정말요? 멋지네요. 저는 한때 수채화를 그렸어요. 결혼 전에는 꽤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새 잊혀졌네요. 두 사람 모두 결혼과 함께 자신만의 시간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런 공통점이 더욱 친밀감을 만들어냈죠. 등대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어요. 중간쯤 올라갔을 때 제가 숨이 가빠서 쉬어가야 했죠. 와, 여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등대에 올라가면 얼마나 더 멋질까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올라가요.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현우 씨의 배려가 따뜻했어요. 남편은 한 번도 이렇게 제 페이스를 맞춰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자신의 일정과 필요에 맞추길 원했고요. 뇌경색 이후에는 모든 것이 그의 상태를 중심으로 돌아갔으니까요. 등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가 깊어가고 있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게 물들기 시작한 하늘. 그 아래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저기 보세요. 현우 씨가 수평선 위로 날아가는 갈매기들을 가리켰어요. 정말 자유롭게 보이네요. 자유롭다 이런 느낌을 오랜만에 느끼네요. 등대 난간에 기대어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감상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렸지만 그것조차도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이상하게 편하네요. 제 고백에 현우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아마도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는지를요. 착한 아내, 헌신적인 간병인, 그런 역할 뒤에 숨어서 진짜 제 자신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등대에서 내려가기로 했어요. 내려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수월했지만 어두워지기 시작한 길에서 제가 발을 헛디뎠어요. 중심을 잃을 뻔한 순간 조심하세요. 현우 씨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아줬어요. 그분의 손길이 제 팔에 닿은 순간요. 전기가 통한 것처럼 짜릿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현우 씨도 뭔가를 느꼈는지 잠시 움직임을 멈췄어요. 서로의 눈이 마주쳤죠. 그분의 눈동자에 비친 노을빛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감사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 씨는 여전히 제 팔을 잡은 채로 제안했어요. 저기 바위에 잠시 앉아서 쉴까요? 너무 아름다운 노을이네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대로 가면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 거라는 걸요.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바위에 나란히 앉아서 바다 위로 펼쳐지는 황홀한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이 뒤섞인 팔레트 같았어요. 그 색들이 바다 위에 물들어 꿈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죠. 이런 걸 함께 볼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이네요. 현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거부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온기가 너무 그리웠어요. 삶에서 지치고 메말라버린 감정들이 조금씩 깨어나는 듯 했어요. 수연 씨, 오늘 이렇게 만난 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글쎄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분의 눈빛이 깊어졌고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몸이 기울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바다 위로 떨어지는 노을빛 아래 저희 두 사람의 입술이 부드럽게 닿았어요. 짧지만 강렬한 키스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제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떨어져 나오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안해요. 현우 씨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노을이 완전히 저물 때까지요. 저희는 바위에 앉아 대화하고 웃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바다는 이제 어둠 속에 묻혀 파도 소리만 들려왔어요. 슬슬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함께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 씨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온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하게 손을 맞잡고 걸었어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 다른 참가자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바비큐 장소에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다른 사람들과 섞이기보다는 둘만의 시간을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녁 먹고 나서 산책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현우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펜션 노래방으로 향할 때 저희는 살짝 빠져나와 다시 해변으로 향했어요. 수연 씨, 현우 씨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저는 지금 혼자예요. 그분이 조용히 고백했어요. 2년 전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저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분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 여행에 온 것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고 싶어서. 그분은 저를 바라보며 손으로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 모든 현실을 잊고 싶어요. 수연 씨와 함께.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답했어요. 오늘만큼은 간병인도 아내도 아닌 그저 나로 존재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방으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따라갔어요. 저는 그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육체적 관계를 넘어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눴죠.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위로하면서요.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김정희예요. 그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어요. 제 진짜 이름이에요. 이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정희 씨. 진짜 이름을 주고받은 순간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수연과 현우라는 가명 뒤에 숨은 타인이 아니라요. 진짜 정희와 현우로서 마주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삶의 아픔과 기쁨, 꿈과 후회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개인 정보는 여전히 피했지만 그래도 서로의 내면을 조금씩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특히 동갑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공감대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함께 들었던 노래, 영화, 경험했던 사회적 변화까지요. 모든 것이 공유된 기억이었어요. 새벽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현우 씨는 이미 깨어나 창가에 서 있었어요.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고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침대에서 일어나 그분에게 다가가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새 울었던 파도는 잔잔해졌고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네요. 그리고 우리의 이별도요. 가슴이 아렸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하룻밤의 인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후회는 없어요. 현우 씨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오랜만에 나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현우 씨가 미소 지었어요.
아침 식사 후 모든 참가자들이 다시 버스에 올랐어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락처를 교환해도 될까요? 이런 인연을 그냥 놓치기는 너무 아쉽네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도 같은 욕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성이 그것을 억눌렀어요. 현실로 돌아가면 다시 남편을 간병해야 하는 김정희가 되어야 했거든요. 이런 관계는 지속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여기서 끝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하지만 이 하루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저도요. 영원히 기억할게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교육은 어땠어? 많이 배우고 왔어요. 거짓말이 너무나 쉽게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있었거든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그날의 기억, 현우 씨의 따뜻한 손길, 바다의 파도 소리.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활력을 줬어요. 다시 남편을 간병하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일상 속에서도 가끔씩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은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 걸까? 남편이 아픈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내적 갈등이 계속되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허둥지둥 거실로 달려가 보니 남편이 소파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대답이 없었고 얼굴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6개월 전에 그 달콤한 기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남편에 대한 걱정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28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눈앞에서 이렇게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불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저 남편이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바랐어요.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배운 대로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의사들이 남편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저는 대기실로 안내받았어요. 한참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심장 혈관이 막혀서 긴급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한 의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어요. 보호자 되십니까? 제가 담당 심장내과. 의사의 얼굴을 올려다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현우, 6개월 전 묻지마 여행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해요. 마치 천둥에 맞은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분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잠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어요. 저희 둘 다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우 씨는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돌아왔어요. 이현우 교수입니다.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이 막혀서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손이 떨렸지만 남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둘러 서명했어요. 현우 씨는 더 이상의 눈맞춤 없이 수술실로 향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필 남편의 담당 의사가 제가 바람을 피웠던 그 사람이라니.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었어요. 무거운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그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치 하늘이 제 죄를 벌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의 일탈이 이렇게 현실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남편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제가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게다가 그 남자가 지금 남편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자책했어요. 내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남편이 아픈 건 아닐까? 하늘이 나를 벌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현우 씨가 수술복 차림으로 대기실에 나타났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었고 혈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남편이 살았다는 안도감, 현우 씨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이상한 운명에 대한 당혹감. 현우 씨는 철저히 의사로서의 태도를 유지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시선은 제 얼굴보다는 차트나 주변을 향했어요. 환자분은 현재 회복실에 계시고 곧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틀 동안 집중 관찰이 필요하고 그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될 겁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간호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회진하겠습니다. 현우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제가 말했어요. 교수님. 현우 씨가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걸어갔어요.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안도감, 감사함, 당혹감, 그리고 미묘한 그리움까지도 뒤섞였어요. 남편은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 머물렀고 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동안 현우 씨는 매일 아침 회진을 했지만 철저히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였고 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건네는 일은 없었어요. 병실에서 남편을 간병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겪었어요. 이것이 진짜 지옥이었어요. 남편이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죄책감. 그런데 하필 그 남자가 지금 남편의 생명을 구한 의사라니.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할 벌일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떤 때는 현우 씨가 회진을 올 때 심장이 빨리 뛰기도 했어요. 그런 제 자신이 더욱 미웠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간병인을 잠시 불러 남편을 부탁하고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싶었거든요. 차가운 아침 공기와 함께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정희 씨, 놀라서 뒤돌아보니 현우 씨가 서 있었어요. 그분도 잠시 휴식을 취하러 온 것 같았어요. 아, 교수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분이 제 옆으로 다가와 난간에 기댔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회복이 빠른 편이에요. 네, 정말 감사해요. 다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바람 소리만이 저희 사이를 채웠어요. 이상하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상하게 인연이 닿았네요. 그날 묻지마 여행에서 만난 사람이 남편의 생명을 구하다니. 현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명이라는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걸 깨달으라고 남편이 아프고 교수님이 나타난 걸까요? 제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현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난 것과 제가 남편분을 수술한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제가 그날 당직이어서 가장 가까이 있던 심장 전문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거겠죠.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정희 씨, 저는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환자분의 담당 의사이고 당신은 환자의 아내이시니까요. 알아요. 저도 그날은 그날로 두려고 해요. 환자분이 완전히 회복되시면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돼요. 그때는 다른 의사를 배정해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교수님은 그저 남편의 담당 의사일 뿐이에요. 저희는 그냥 그날의 기억만 간직하면 될 것 같아요. 현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환자분 빠르면 내일 모레 퇴원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사흘 후 남편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우 씨는 퇴원 당일 아침 마지막 회진을 했고, 퇴원 후 관리 방법과 다음 진료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앞으로 약은 꼭 정해진 시간에 드시고 한 달 후에 외래로 방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살았네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 환자의 건강을 위한 일인걸요. 현우 씨의 시선이 잠시 저를 향했고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남편의 상태가 더 심각해져서 간병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남편을 대하는 마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한 거죠.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한 달 후 재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진료실로 들어갔고, 현우 씨는 평소와 같이 전문적인 태도로 진료를 받어요. 상태가 매우 좋아지셨네요. 앞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만 검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기뻐하며 현우 씨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 역시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표했어요. 때때로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정말 이 교수님이 날 살렸다니까. 그분 아니었으면 난 이미 저승에 가 있었을 거야.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묘하게 조여왔어요. 남편은 모르겠지만 현우 씨는 단순히 의사로서 그분의 생명을 구한 것 이상의 의미가 저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6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의 상태는 안정되었고요. 이제 정기검진만 잘 받으면 큰 문제는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의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진료실 앞에서 간호사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김 교수님께서 진료 보실 거예요. 이 교수님께서 해외 연수를 가셔서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실망감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결말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김정희 씨 맞으세요? 이 교수님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집에 와서 열어보니 간단한 메모와 함께 작은 책갈피가 들어 있었어요. 정희 씨에게 남편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저에게도 소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연우. 메모를 읽고 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메모 아래에는 작은 추신이 적혀 있었어요. 묻지마 여행도 때로는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책은 심장질환자의 일상관리에 관한 책이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고 거기에는 저희가 갔던 바닷가 해변에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아침 현우 씨가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인 듯했어요. 그 사진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비록 짧았지만 그 인연이 남편의 생명을 구했고 어쩌면 저에게도 작은 위안을 주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결국 남편의 생명을 구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만약 그날 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만약 현우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비록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거예요. 어쩌면 인생은 정말 묻지 않고
떠나는 여행인지도 모르겠어요. 목적지를 모른 채 시작하지만 그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이 저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여행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날의 일탈이 죄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남편의 생명을 구하는 결과가 되었어요.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걸까요? 삶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순간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과연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묻지마 여행에서 만난 남자가 나중에 남편의 생명을 구한 의사였다는 것이요.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모든 만남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의 일탈이 결국은 남편의 생명을 구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니까요. 물론 저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경험이 제 삶에 작은 의미를 주었다고도 생각해요. 중년의 여성으로서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저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니까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선택조차도 저희 인생에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과연 제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도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요. 나중에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날이 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어요. 다음에도 또 다른 충격적인 실화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